네, 방금 선생님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관련된 소식 한 가지 더 전합니다. 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지난 8일에서 13일 사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 대학 교원 그리고 전문 직원 등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그 결과 교사 10명 중에 5명은 수업 전후의 불안감 또 우울증 등의 트라우마 증상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살펴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 연합회에서 학생 안전 및 스승의 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교원 47%가 불안증이나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 단원고 제자들과 또 동료 선후배 선생님들을 잃은 전국 50만 교육자의 슬픔과 충격이 매우 컸다라는 부분의 결과인데요. 결국 이 단원고 선생님들의 어떤 제자를 구하다 희생하신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랬겠지, 또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동질감을 많이 선생님들이 느끼시고 있고요. 이런 세월호의 참사의 슬픔과 아픔 부분이 모든 국민도 함께 느끼시겠지만 특히 학교 현장에서 절감하는 교사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화면에서도 저희가 좀 살펴봤지만 서울 시내에서 교권 침해 이 접수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다. 2013년에는 지금 2010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앞서 좀 전해드렸었는데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4회꼴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좀 시청자들께 이 교권 침해 판단 기준이 좀 따로 정해져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침해의 어떤 판단 기준 자체를 하면 교권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교사 그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교사의 존재 이유가 학생들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교육을 할 그 국민과 법이 부여한 권리 부분인데요. 이런 권리 부분이 교육 관련법 부분에 여러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학생, 학부모의 폭언, 폭행이라든지 또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정처분, 명예훼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학생, 학부모의 폭언, 특히 폭행건이 전체 교권 침해 사건의 절반 이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고차가 돼 있고 점차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교사들 부분도 물론 힘들겠지만 교사들이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좀 제도적인 장치가 좀 더 보완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교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법이나 또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생각이 되고 있나요? 교권보호법 제정을 저희들 교육계에서는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 마련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또 정부나 교육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교권 침해를 엄단하겠다는 의지 부분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주로 송사가 많이 걸리게 되는데 어떤 교사에 대한 부당한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좀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교사 교권 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지가 또 표현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러한 제도나 법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권 보호가 교사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어떤 학습권 부분과 교육 발전의 핵심이다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 실시를 하신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교권 침해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교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참담함 그냥 일반 직업을 가지신 분들보단 더 심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학생들의 안전 교육 문제도 그렇고요. 한국교총에서 이런 학생 안전에 대한 협력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네네. 내용 설명해 주시죠. 가장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학생들의 생명과 그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이런 안전망을 좀 구축해야 되는 노력도 있지만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학교에서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재난안전교육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또 교사들의 위기 대응 능력도 늘려야 될 것이고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생명 존엄성 가르치기라든지 또 기본 질서, 법 지키기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지역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 어떤 등하굣길 스쿨존 부분에 대해서의 그 안전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지켜주는 그런 통일된 노력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교직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 마련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교직 생활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야만 좀 우리 학생들 더욱더 행복하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좀 밝은 기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교총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제시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요즘 행복 교육이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요.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실도 밝고 아이들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바라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제자 사랑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사회에 따스한 관심과 애정어린 눈빛이 좀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선생님들이 또 이런 아이들 상담과 교육 진로 활동 이런 부분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너무나 정책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공문과 자무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 교육과 상담에 좀 많이 집중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이번 스승의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